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도 많이 더우시죠? 네, 너무 더워요 정말.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오늘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최고 체감 온도가 이틀 이상 35도를 웃돌면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데요. 예.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서울과 강릉은 35도, 광주와 대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예. 전남 화수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사람 체온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그런데 무더위 속에 또 소나기 소식도 오늘 들어있는데요. 예. 오늘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른바 그 온열 질환자라고 하죠. 더워서 이렇게 많이 아프시고 또 숨지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늘었다고요? 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여 명에 달하고요. 예. 질병관리청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자 1,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경북 성주군에서 예. 고추밭에서 일하던 94살 노인이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 보이면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고요. 예. 지난 주말도 정말 더웠잖아요. 예. 주말 이틀 사이에도 야외 활동을 하던 고령자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경북에서만 7명, 경남 3명, 이 외에도 경기, 충북, 전북 등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망자 15명 모두 발견됐을 당시 체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온열 질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 그늘, 휴식. 인데요. 물 휴대하면서 자주 마시고 비교적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히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인데 이때는 외출이나 야외 활동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나가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이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 취해야 하고요. 예. 만약 주변에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자를 시원한 장소에 옮긴 뒤에 물수건이나 얼음, 부채 등으로 몸을 식혀주고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많이 더워가지고 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예. 자, 다음은 경제 소식 살피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흑자 기록했죠? 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5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가 지난 6월부터 흑자 전환했는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 16억 2,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달에 11억 3천만 달러 흑자 기록한 데 이어서 2개월 연속 흑자 기조고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가 15%, 일반 기계 3%, 가전 3%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5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역대 7월 중 1위 실적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동차 수출 잘 됐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요? 네,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는데 수출액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난달 수출이 503억 3,100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했는데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런데도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경기 불황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출입이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불황형 흑자라고도 말합니다. 예. 앞서 제가 자동차나 일반 기계, 가전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마이너스 34%, 석유 제품 마이너스 42%, 석유화학 마이너스 25%, 철강 마이너스 10%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큰 폭의 감소율 보였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IT 업황이 부진하고 세계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 전년 대비 33.6% 감소해서 74억 4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1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수입이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어떻게 설명하고 있던가요? 네, 이 수입 감소 먼저 금액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25.4% 감소해서 487억 1천만 달러 기록했는데요. 예.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원유가 마이너스 46%, 가스가 마이너스 51%, 석탄 마이너스 46% 등 에너지 수입이 마이너스 47%를 기록했고요.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반도체와 철강 제품, 반도체 장비 등 주요 품목의 수입이 16.6%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차 전지 요즘 핫한데요. 예. 이 2차 전지 생산의 필수 원료인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 수입은 각각 46.8%와 52.7%로 큰 폭 증가했습니다. 예.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고발한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네, 국민의힘이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내용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조작한 가짜뉴스 영상을 SNS에 배포한 혐의로 성명 불상의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해당 영상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네, 지난달 25일에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를 보면 예.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을 향해서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김 장관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하는데요. 예. 그런데 실제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해당 질문에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시물 창작자가 이 김 장관의 발언을 임의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게시물에서 박 의원이 연달아서 이 장관직을 누가 추천했느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김 장관은 영상 속에서 계속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하는 것으로 편집됐습니다. 예. 이후에 영상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잠시 화장실 갈 필요를 느끼나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 한 시민단체가요.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용을 또 문제 삼고 나왔다고요? 네,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처음으로 받아내서 공개한 시민단체가 이 영수증의 상세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판결 주문을 보면 명백하게 행사의 참석자나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와 달리 일부러 내용을 가리고 공개하는 건 판결문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찰이 공개한 영수증은 구매 금액과 사용 날짜만 공개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등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예. 또 영수증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영수증도 제대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장관이 그 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부러 지운 게 아니라 잉크가 휘발이 돼서 안 보이는 거다라고 말이죠. 네, 한 장관이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특활비 내용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예. 그때 원본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을 시민단체가 다시금 비판했는데요. 이 복사해서 안 보이는 영수증도 원본에는 희미하게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본 대조를 시켜주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시민단체 대표는 장관으로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법원 판결문대로 충분히 이행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원본 보여주거나 카드사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응시점 상호나 시각 정보를 가린 걸 두고도 법무부는 판결문 취지대로 한 것이다라고 밝힌 반면 시민단체 측은
판결문 주문에 명백하게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다 공개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문까지도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예, 2017년의 상반기 특활비 내역이 누락된 것도 지적을 했다고요? 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특활비 74억 원의 증빙 내역이 없는 건데요. 이 검찰은 지금 2017년 9월에 내부의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2달마다 자료를 자체 폐기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 장관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말한 적이 있었죠. 그 전에는 2개월마다 자료 폐기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고 그 이후에 5년간 보관하자는 게 정확히 지침으로 들어와서 그 이후에는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한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법에 따르면 회계 서류는 원칙적으로 보존기한이 5년이라고 한 건데요. 예. 그래서 검찰이 불법을 행했다는 걸 법무부 장관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며 조직적 무단 폐기는 7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